최근 전국 지자체들의 독서 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남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왜 전남은 전국에서 책을 제일 읽지 않는 지역이 됐을까요? 전남의 독서 실태를 권남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몇 권의 책을 읽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은 독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시간도 있고 그냥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저거 하다가 책을 안 읽게 돼서. 지난해 전남의 독서율은 51.5%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 정도가 책을 읽었다는 건데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1년 동안 읽은 독서량은 5.2권, 평일 독서 시간은 8.8분,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12.5%로 모두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반면 책이 필요하고 읽어야 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독서가 사회와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7명은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전남 도민의 독서를 어렵게 했을까? 독서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이나 공부 때문에 바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과 농어촌 인구 비율이 높고 시군별로 도서관 운영 수준의 차이가 큰 점도 독서율이 낮은 이유로 꼽습니다. 전문 서적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도서관이라든지 독서 기능을 하는데 예산 투자를 좀 많이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지난해 전남도가 도민들의 독서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26억 원 정도. 예산을 늘리던 사용 방법을 바꾸던 독서 실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여객선이 추가 투입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여수 함구미 항로 등 여수와 고흥 지역 4개 항로에 모두 5척의 여객선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줄리아 아쿠아호는 설 연휴 기간에 포함된 비수기에는 나로도항을 경유하지 않고 운항됩니다. 기상청의 기후 관측 자료를 농작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이른바 빅데이터를 농업에 접목하는 건데요. 그 의미와 기대 효과를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실농장 한복판에 AWS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수집하는 바로 그 설비인데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농장 주변의 기후 데이터를 곧바로 기상청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자료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으로 분석돼 개화나 수확 시기, 매실의 육성 상태 등이 날씨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품질 고급화가 최대 현안인 지역 매실업계가 관심을 기울이는 배경입니다. 광양 매실을 뭔가 차별화시키고 품질 고급화에 위해서는 기상 요소를 가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과학 영농을 위해서는 기상이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광양시와 광주기상청이 맺은 협약은 바로 이런 기상 데이터 분석 기술을 실제로 매실 농사에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매실 농장 지역에 직접 관측 장비를 설치하면 기상청은 여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윈윈의 역할 분담이 시작됐습니다. 매실 재배 전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기상기후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고 광양 매실농업 지역에 대한 1차적인 기상 데이터 분석 예정 기간은 앞으로 2년. 빅데이터 분석과 1차 산업 전반의 교류를 앞당기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해 포스코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한 반면 판매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매출이 58조 1,920억 원, 영업이익이 2조 4,1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0%, 2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매량은 3,534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으며 고급강 판매 확대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내 제설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면도로와 도로가에 쌓인 눈더미는 여전합니다.
제설 작업에도 동네 차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원도심의 차 없는 거리.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인도 중앙으로 눈이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비좁은 도로 곳곳에 흙먼지로 뒤덮인 눈더미가 가득합니다. 시장 골목, 차량들 사이마다 뭉친 눈더미들이 통행을 막습니다. 체감온도 영상 4도의 기온 속에 비까지 내리고 있지만 이면도로에 쌓인 눈더미는 좀처럼 녹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 옹금동 고지대 주민들은 이번 폭설을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른 치워서 그래도 이렇게 치워준 게 다행이지만. 며칠 만에 지금 그 병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목포시가 지난 23일 이후 실시한 제설 작업 구간은 모두 453km. 간선도로와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눈 치우는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설 작업에도 지역 편차가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 눈이 왔는데 다른데 비교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이 동네만 벗어지면 차 갖고 다니는데 여기 차를 다 먹었어요. 목포시는 이면도로와 눈더미를 중장비를 동원해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장비를 대든가 해서 이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실어내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폭설에 대비한 지자체의 제설 작업 등 대응 능력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을 놓고 지역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좋은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며 반기고 있는데요. 양대 지침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파기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양대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양대 지침,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해고 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것을 업무 성과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해고 기준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또 임금 피크제처럼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는 취업 규칙을 바꿀 때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조 등의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서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지역 노동계는 매일같이 집회를 열며 양대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의 평가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내릴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분규를 겪고 있는 지역의 각종 사업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주장입니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업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이요, 노동자들에게는 노예를 강요하는. 지역 경제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사회적 비용이 줄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왕이면 재교육 등의 절차도 간소화해 해고를 보다 쉽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존폐하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인력 운영의 면에서 어떤 탄력적으로 또 적재적소에 대처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어떤 고유한 경영권이자 인사권을 침해하는. 양대 지침은 근로기준법보다는 효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임을 앞세워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 오히려 법적 분쟁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8개 시군 7개 축협이 출자해 만든 전국 최초의 한우 광역 브랜드인 지리산 순한 한우가 축산물 안전관리 통합 인증을 통해 위생과 안전을 강화합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과 NH 순한 한우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최근 안전관리 통합 인증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순한 한우조합이 빠른 시일 안에 안전관리 통합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순한 한우조합은 특히 자체적으로 해썹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해썹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기술 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018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존을 490곳으로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료 공공 무선 와이파이 존을 공공복지시설 내 60개소, 문화의 거리, 조례 호수공원 등 공공장소 9개소, 시내버스 정류장 186개소 등 모두 255곳에 설치한 데 이어 오는 2018년까지 49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도농 간 정보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367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까지 연계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고흥군이 새로운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3대 군정 혁신운동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업무 효율 20% 증가와 비효율적 업무 처리 20% 감소, 불법 관행 철퇴를 3대 중점 과제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혁신운동의 세부 과제로 예산 절감과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사업 2월 및 형식적 회의 자제, 음주운전 금지 등을 선언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로 예정됐던 코스트코의 입점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중흥건설로부터 코스트코 측이 입점 계획 철회 의사를 밝히며 공식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해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코스트코 측이 교통 문제에 대한 보완 요구와 건축 심의 내용, 건립 비용 등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안다며 입점 철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스트코는 2012년 12월 신대지구 상업용지 2만 제곱미터에 대한 매입 계약을 맺고 당초 이달 말까지 지상 5층에 창고형 할인점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여수시가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사업의 90%를 조기에 발주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국비 포함 83억 원을 들여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모두 21곳의 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다음 달 사업의 90%를 조기에 발주하고 오는 6월 말까지 70% 가까이 공사를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재해 예방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과 남부, 영동 지방으로는 비나 눈 소식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충청도와 남부 대부분 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충북과 경북 일부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계속해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 1에서 5cm가량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지역으로는 5에서 20mm가량 비로 내리는 지역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영동 지방으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10cm가량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종일 흐리기만 하겠고 대기질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춥진 않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이 5도, 광주 6도, 대구 3도로 어제만큼 기온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 내일까지도 이 동해안과 호남지방에서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큰 추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